안녕하세요, 혼입니다. 오늘은 주말 특집 그 2탄이 되겠고, 반도체 슈퍼사이클, 과연 슈퍼사이클은 맞는가? 라는 주제로 반도체 특집으로 가져왔어요. 일단 제가 이 삼성전기부터 바로 차트 보면서 뭐 시장 얘기는 괜찮고 차트 얘기 드릴 텐데, 제가 삼성전기를 가장 처음 봤던 시기가 아마 이쯤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4월 뭐 이때였나요? 4월 정도였던 것 같은데 몇 대였을까요? 언제였을까요? 아무튼 금액적으로 18만 원에서 19만 원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MLCC 관련주로 이쁜 시세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이제 초기 물량을 봤던 구간이었지만 주가가 이렇게 그 뒤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밀렸죠. 많이 밀렸죠. 솔직하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한 뭐 여기라고 치고 뭐 20만 원은 아니지만 20만 원이라 쳤을 때 여기서부터 15만 원까지 진짜 한 주당 한 5만 원 정도가 빠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좀 기간이 오래 걸렸어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 많이 빠졌고, 공매도가 제기됐을 때부터니까, 제기되면서 늘렸을 때니까, 이때부터겠네요. 이때였을 것 같고, 공매도가 풀리면서 주가가 하방을 갖고, 다시 돌려 나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종목 자체가, 문제가 없죠. 오히려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기판, 그 다음에 그 MLCC, 모든 면에서 삼성전기는 영업이익이 최고치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 성장 기업이죠. 뭐 장기적으로도 나쁘진 않지만 일단 좋은 기업을 특별한 이제 반도체의 수급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지금도 못 가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그런 것들에 좀 같이 좀 싸잡아서 못 갔던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또 이제 반도체 얘기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혀 그 외국인들의 수급을 받지 못하면서 많이 밀렸고 지금도 지지부진하고 하지만 삼성전기는 거기에도 그나마 나은 모습 보여주면서 나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르다라고 하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밑에서 이제 추가 매수를 분할로 잘 담으신 분은 자 20만 원에 샀다고 치고 뭐 대충 만 18만 원, 만 여기 구간 충분히 여기 16만 5천 이렇게 사가지고 내 평단가가 여기다 뭐 18만 원 정도다 그러면 일단은 홀딩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단기적 목표로는 20만 원을 봐요. 2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가는 것을 지켜보자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거기에서 추세가 어떻게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뚫어지고 지지게 되는지 여기 보시면 최근에 여기 매물들을 장대로 뚫어주고 다시 여기에서 소화하면서 그 밑꼬리를 달아주고 여기서 다시 밑꼬리 달아주고 지지하고 다시 올려준 모습 그리고 단기적이지만 여기를 저항을 막고 있죠. 여기를 못 뚫고 있어요. 여기를 그러니까 여기 매물까지 소화하려다 보니 쉽지는 않죠. 장기적으로 여기에 매물까지 소화하려고 하니 좀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잘 지탱해 주고 있고 보시면 파동으로 1파, 2파, 3파, 3파 진행 중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갈 수 있고 파동만 봤을 때 이게 파동도 하나의 지표니까 파동으로 참고해 보기도 하고 지지대와 이평선을 보기도 하고 업황은 이미 많이 얘기 드렸잖아요. 올해 영업이익 최고치 나온다고 최고치 나오면 최고치 나오고 그러면은 지금 금액에서 영업이익을 확인하면서 20만원 20만원 이상까지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만원을 돌파하고 30만원 40만원 가려면 삼성전기의 업황이 훨씬 더 좋아지고 미래 성장이 좋다는 무슨 신개발이나 신섹터나 신투자가 일어났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고 지금은 이제 대응의 영역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보는 거죠. 지금부터는 올해 하반기까지 시세를 잘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보고 있고 사마 콘덴서도 마찬가지로 MLCC 관련주로 소형주로 같이 엮어서 봤던 종목인데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등락률이 더 세긴 했죠. 자 여기서부터 밀렸으니까 하방은 더 셌고 지금도 아직은 조금 갈 길이
있죠. 자, 보시면 지금 또 저항대를 맞이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삼성전기 20만 원이 사마콘덴서에 7만 원일 겁니다. 7만 원일 거고, 지금 마찬가지로 조금 저항받다 뚫어주고 살짝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 구름대 위로 탈출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가가 이렇게 섹터별로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MLCC를 투자하고 있다 그래, 내가 그 MLCC나 이런 관련주를 갖고 있다 그러면 사마콘덴서나 삼성전기를 묶어볼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좋고, 말 그대로 사마콘덴서도 이렇게 봐도 이제 벗어났죠. 하락 추세를 벗어난 겁니다. 이런 게 이렇게 외부 하락 추세를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돌리고, 여기에서 중요하게 방향을 위로 틀어준 거죠. 틀어주고 올리고, 단기 저항 구간도 올려주고, 이게 굉장히 이제 바닥 초입에서 잘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그래요. 이제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만 정상적이면 얘는 지갈길 갈 거예요. 지갈길 가고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시장이 정상이냐 아니냐는 무슨 얘기냐면, 자, 시장이 큰 악재가 없이 주가의 상승과 이게 그 조정을 지나갈 때 종목이 틀렸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적정 주가 못 받고 안 간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근데 섹터가 돌아가는 것들은 계속 수급이 들고 시세가 나오면서 나오고 조정하는 것들은 정상적인 거라고 얘기 드리는 거고, 말 그대로 지수가 오르고 시장에 악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횡보를 하거나 빠지고 있는 것들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많이 가는 섹터나 많이 가는 종목을 이쁜 평단가에 갖고 있는 것들은 개인 역량이고, 말 그대로 종목의 문제는 또 잘 그 분산돼 있고 잘 컨택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저는 솔직히 잘 추천 안 한다고 얘기 드렸고, 정말 어쩌다 한 번씩 말 그대로 예전에 작년에도 삼성전자 몰빵 5% 이렇게 한 보름 갖고 있다 수익 내고 이런 식으로 하긴 했지만, 정말 맥점 보이는 구간에서 큰 비중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삼성전자 몰빵하고 존버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올해 보시면 그렇게도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예. 내 투자금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과연 삼성전자가 옳은 길인가? 라고 보면 그렇게는 또 못 하실 수 있어요. 얘기를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 한번 가지고 계신 분 계시겠죠? 우리 채널도 삼성전자 한 번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은 안 해요.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할 바에 다른 거 한다고 얘기 드렸고, 보시면 아우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차트만 봐도. 왜 못 가는지는 얘기 드렸죠. 또 왜 못 가는지도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로 봐야 되는데, 어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빠지면은 여기 하자는 얘기도 여기에요. 여기 빠지면 여기까지 빠져야 돼요. 당장은 아니어도 74,000원까지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은 박스를 버티고 있죠. 사실은 박스가 더 상단이었죠. 여기였어요. 여기 8만원 구간이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도 그 정말 이 횡보하는 구간에 여기 밑에 구간에 그 겨우 매달려 있는 거죠. 겨우 매달려 있고, 자, 다시 최근으로 보면 이렇게 하단이 내려온 거예요. 하단이 시간이 지남과 함께 이렇게 내려온 거죠. 더 깎인 거예요. 구간이 이렇게 내려온 거죠. 사실 이게 퍼센티지로는 삼성전자 그렇게 많이 크진 않거든요. 근데 워낙 무거우니까. 그리고 못 가는 이유, 그냥 간단 싶을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나라 제일 큰 대형주가 여기서부터 이만큼 올랐으니까 여기서 이만큼 오른 만큼의 다시 상승을 다시 이만큼 나오려면 여기 횡보 2배치는 해야 돼요. 그냥 대충 그냥 얘기 드리면. 근데 삼성전자가 못 가냐 아니라고 하면은 뭐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보시면 자, 길게 봐서 여기 이미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하고 있고 그냥 여기 지키다가 때 되면 올라갈 겁니다. 때 되면. 그 때가 언젠지는 정확히 정말 말씀 못 드리겠지만, 뭐 조정도 할 거 다 했어요. 뭐 이평선 만날 거 다 만났고, 보시면 여기도 만나가지고 이제 뭐 얼마 안 남긴 했는데 이제 만나려고 하고, 왜 만나면 갈라는지, 아니면 뭐 주봉상 구름대를 만나고 갈라는지, 예, 뭐 일봉상 뭐 여기 뭐 할라는지, 아무튼 지금 뭐 큰 뭐가 없죠. 뭐 위아래로 뭐 퍼센트지 변동도 없으니까. 하지만 이제 정리 드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또
그 시스템 반도체의 변화, 그 다음에 미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서 그게 증명이 되면 주가가 10만 원 이상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뭐가 없죠.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잘 났다, 엄청 잘 났다 얘기 드리잖아요. 하잖아요. 막 영업이익이 막 그 역대치다, 뭐 엄청 나왔다. 근데 주가가 안 움직이니까 이상하다 이거죠. 근데 얘기 드렸죠. 올해 그렇게 좋을 거라고 슈퍼사이클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그렇게 올린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린 이유가 올해 영업이익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올려놓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냥 똑같이 증명만 되니까 이 삼성전자가 안 좋은 것 같고 장이 미쳐날 때도 이 밑으로 안 빠지는 겁니다. 7만 5천 원, 7만 원 안 가잖아요. 왜냐? 영업으로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힘 좋게 버틴 거란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나쁘게는 안 봐요. 우리나라 증시의 중심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예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올해 안에 좀 방향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차라리 얘도 얘기 드렸죠. 뺄 거면 빨리 빼고 올려줘라. 삼성전자도 빨래면 뭐든지 빨리 빼는 게 좋다고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빼도 이도저도 아니니까 더 지루한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삼성전자 좀 보면서 좀 열을 좀 올렸는데 답답하단 얘기예요. 이렇게 종목이. 자, 시장이 그렇고. 자, 옵트론텍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자, 애플의 그 이번에 이노텍 보시면, 자, 전반에 보시면 삼성, LG죠. LG 이노텍. 이것도 이제 제가 못 봐서 공유를 못 했는데 급등했죠. 얘는 20만 원 밑에서 무조건 싸다고 생각하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봐요. 근데 20만 원 밑까지 빠진 걸 못 봤다. 20만 원 왔다는 걸 못 봤다는 거죠. 여기 언저리 왔었다는 걸 못 봤던 거죠. 근데 이렇게 급등 이유 간단해요. 아이폰에 이 LG 이노텍이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아이폰에 그거예요. 아이폰에 그 부품 납품하는 하청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폰 밴드사예요. 아이폰 밴드사. 근데 아이폰에 그 출하량이 많고 뭐 핸드폰에 카메라 부착도 많이 되고 뭐 잘 나간다 그런 얘기 나오니까 요런 MLCC 관련, 그러니까 그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보시고 이거를 잘 보시라고 자꾸 얘기 드리는 게, 급등한 것 같지만 또 이 급등에 대한 매물 충분한 그 기간 조정 매물을 단기적으로 갖추고 나서 1파, 2파, 3파, 4파, 5파 다시 급등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재료가 부각됐잖아요. 자, 모듈 관련이 시세가 좋다라고 부각되고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고 매출 좋아질 거래. 근데 당연히 증명은 필요해야 되지만 업황이 좋아진다는 기대치로 주가가 이렇게 바닥을 누르고 가격적인 기간 마친 거를 다시 한번 재차 올리는 거니까 못해도 이 절반치까지는 보자는 얘기예요. 여기까지는, 자, 목표 금액 11,000원 정도까지는 시간에 비해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흐름에 보면서, 자, 정상적으로 지수도 정상적으로 잘 안정돼주고 악재를 덜어준다면 상승 조정하면서, 자, 목표치 10,000원, 1,000원까지는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장이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시면 바닥 매집을 주로 하지만 이렇게 바닥권에서 장대가 솟고 거래량 솟은 거를 한 번씩 얘기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좀 떠 있고 부담스러우신가 봐요. 좀 주가가 많이 가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보면 그런 불안감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를 잘 보셔야지 이렇게 이 시세의 초입인 거예요. 잘하면 간다라기보다 이렇게 주가가 가지 못하고 반영받지 못했을 때 여기 상승의 초입일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라는 겁니다. 꼭 간다, 대박 날 거니까 매수하세요가 아니라 평량가를 잘 가져오고 만들어 놓으면은 흐름을 지켜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친구가 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갖추고 다시 상방으로 가는지, 아니면 갑자기 주포가 단기적 매집했던 걸 털고 나가는지 평단가 이쁘게 해놓으면 관찰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잘하면 상단 초입에 가져가서 뭐 10%, 20%, 15%, 30%까지는 아니어도 수익 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할적으로 보시라고 얘기 드렸던 거고, 같이 봤던 섹터가 MCNX죠.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보시면 아직은 조금 달라 보여요. 좀 이렇게 이게 조금 경계한 입장에서 봤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쌍봉을 그리고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굳이 이 하단 추세선을 보면 얘기 드리면 여기를 뻥 뚫어주면 더 좋아요. 근데 아직도 여기에 매물들이 꽤 많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3일째 이제 양봉을 만들어주고는 있지만 뭔가 힘있게 장대가 솟아주고 거래량이 폭발하는 모습은 아니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섹터도 1등주, 2등주, 3등주, 4등주, 5등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가 받는 것들. 하지만 1등주처럼 막 급등하고 급락하는 것들을 어려워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평단가 조절도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2등주, 3등주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냐 1등주를 너무 빠르고 변동수 심하니까 직장인들 대처가 안 되니까. 하지만 2등주, 3등주들은 좀가 움직임이 좀 상승은 더 적어도 더 움직임은 더 대응하기 쉬우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 두 가지를 갖고 온 거고, MCNX도 뭐 자율주행 얘기도 드렸고, 뭐 자율주행 카메라 모두 이렇게 해가지고 자율주행 테마로 이렇게 많이 급등 간 겁니다. 자율주행 테마로 또 한편으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게 자율주행 테마를 안고 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완벽한 성장주죠. 자율주행은 아직 좀 먼 얘기 같지만 자동차 섹터가 죽어 있고, 하지만 자율주행 자체가 성장이고 카메라 자체가 업황이 성장 업황이에요. 그러니까 나쁘진 않고, 그래서 어찌됐건 저찌됐건 이 종목의 바닥권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관점이다 라고 해서 여기 부분에서 한번 보시자 라고 얘기 드렸던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자, 여기 좀 차트 금액대 참고하시면서 일단 48,000원 저항이죠. 지금 48,000원. 그 다음에 외부 추세선이 하방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를 뚫어주면 더 좋죠. 뻥 하고 뚫어주면 더 할 나위 없고. 그래서 보시자. 그리고 구름대도 점차적으로 얇아지고 있는 게 보이죠. 얇아지고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조금 움직임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고 자, 주봉으로 보면 주봉상 구름대를 들여가려고 하지만 튕겨져 나간 모습. 그러면 이 주봉으로 봤을 때도 이 구름대 진입 안 하려면 올려줘야 되죠. 올려줘야 되고, 지금 바닥에서 올려준 기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또 다시 한번 초입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보시라. 자, 월봉 보셔도 여기죠. 여기 금액대 지키면서 여기 지지를 여기 해준 거죠. 여기 지키면서 했다. 그 금액이 지금 47,000원 정도다. 그런 얘기죠. 47,000원 정도다. 그 금액이 지금 여기 금액이죠. 여기 중간값 정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를 항상 지지해줬던 금액이죠. 몇 달 동안 장기적으로 장기적 지지가 탄탄한 금액이 47,000원, 46,000원 구간이니까 여기에서 잘 다지고 있었던 거고, 좀 변화의 시작인가라는 물음표가 생겼으니까 보시자 얘기 드린 거니까 같이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익 IPS는 자, 반도체 파운드리주 중에는 정말 좀 또 하나 괜찮은 종목이다 라고 드려서 원익 시리즈가 다 이제 또 시리즈로 엮이죠. 원익 뭐 어쩌고 원익 뭐 어쩌고 원익 머티리얼즈 있고 뭐 있고. 근데 이 친구도 이제 주가가 굉장히 못 가고 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야, 이건 바닥권 메리트 있다, 금액적 메리트가 있어서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금액대는 사실은 여기 금액대를 조금 맥점으로 보고 이렇게 일어났는데, 아직은 조금 어중간해 보이는 금액에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상승도 올려줬고, 그래서 조금 어중간하긴 합니다만 얘도 금액적 메리트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금액적 메리트. 자, 코로나 때 이후에 올라간 상승치도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고, 다른 종목에 비해 그 다음에 또 하나에 빠질 수 없는, 그렇다 보시면 얘도 그래요. 자, 여기 금액 46,000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이 종목은 예전부터 좀 얘기 드릴 때도 5만원 밑에 괜찮다, 5만원 밑에 괜찮다 좀 봤어요. 자, 5만원. 여기 밑에는 괜찮다. 그러니까 5만원. 여기에서 여기 구간에 평균가를 만들어 보시면, 싸면 쌀수록 좋고 맥점이면 좋지만, 만드시면 또 얘도 갈 길 있다, 이거였고, 그래서 저가 메리트로 좀 봤던 거고, SFA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얘도 제가 예전에 거래 많이 했다는 종목이라고 얘기 드렸어요. 후공정 기업, 후공정 기업으로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인데 조금 다르게 제가 봤던 거랑 좀 다른 그림으로 상승이 많이 갔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얘기로 자동차 공급난,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를 한 뭐 경험이 있다라는 뭐 기본 토대로 주가가 많이 간 것도 있어서 계속 봐왔던 종목이고 좋게 보는 종목이긴 하지만
좀 다르게 시세가 간 거. 이건 뭐 또 인정해야 되니까. 보시면 조금 급등을 해서 이 추세선을 이탈했던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얘는 지금 주봉상이긴 해요. 주봉으로 본 거예요. 자, 월봉으로 보면 좀 더 길게 봐야 되니까. 자, 일단 자 보시면 여기가 상승 추세였고 깨고 내려온 거죠. 지금은 여기에서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서 그죠? 근데 사실 지금은 저는 이 밑에까지도 보이긴 하는데 여기까지도 뭐 열어놔야 되지 않나 싶긴 한데 음. 일단은 SFA 반도체는 아직은 다른 종목보다 시간이 좀 걸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좀 더 걸릴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마찬가지로 업황이 좋으면 같이 움직이고 갈 수 있긴 한데 얘도 저가를 잘 만들어 보면 얘도 갈 길이 좋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뭔가 원익 IPS나 이런 아까 봤던 거랑 다르게 뭔가 상승이 더 가파르게 가고 세게 가고 갑자기 급등했던 것들은 그만큼 조정 기간이 더 길어요 대부분. 그러니까 다시 또 조금 그 조정하고 쭉 간다기보다 뭔가 매물 소화를 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 이유는 그 주포들 때문에 그래요. 그 주포들이 자기들이 또 수익 내면서도 또 다시 그 원하는 주가를 끌어올리려면 또 매집을 해야 되니까 이런 구간을 만드는 게 다 주포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 다 털어내면서 다시 또 매수하기 시작한다거나 그런 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FSA 반도체도 섹터의 흐름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부각되고 다시 얘기가 나오면 가겠지만 다른 종목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려 보이고 당장은 하지만 저가에 안 가고 있는 바닥 중에 좀 묻어놓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기 때문에 보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박스 하단 당장은 이걸 박스 하단으로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 초기 물량 시작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입니다. 차량용 반도체는 솔직히 저는 좀 의문이에요. 얘네가 차량용 반도체 부각대에서 올라가는데 저는 이 후공정 기업으로만 이제 저게 좋게 봤지 반도체는 예상 못했던 주가라서 이걸 어떻게 접목되고 어떻게 또 기사가 나고 그거 될지는 사실은 정확히 명확하진 않아요. 뭐 정말 언론에 언론에 좀 정보를 기대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저가 메리트로 담아 보시면서 호흡을 좀 길게 보시면서 관망하시되 슈퍼 사이클이 온다면 분명 수혜주는 맞습니다. 네, 분명 수혜주입니다. 자, 네페스도 제가 관심 있게 네페스 아크를 관심 있게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죠. 종목이고 지금 괜찮게 가고 있고 바닥권에서 최근에 상승이 많이 갔는데 자, 오늘이 사실은 이제 단기적 봤을 때 단기적 추세를 보면 지금 이평선 21선 정도에서 멈춰줬는데 여기가 추세일 수 있고 더 빠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봐야죠. 월요일 뭐 봐야 되는데 자 일단 여기도 선이 하나 있으니까 여기도 지지해 줄 만한 기준선은 보이긴 하지만 일단 더 열어놓고 이렇게 보시고 자 월요일 하루 더 지켜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자리에서 반등해주면 양봉이 뜨고 반등해준다 그러면 이 상승에 대한 단기 조정일 수도 있고 아직 뭐 한 절반치까지 더 깊은 조정이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고 그래서 좀 보시자. 그래서 만약에 밀려서 여기서 멈춘다면 추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일단은 이렇게 두고 보자. 근데 네페스도 어떻게 보면 엘비세미콘 간놈들 최근에 간놈들 엘비세미콘 네페스 그 다음에 SNS 이렇게 좀 맥락을 보시면 거기랑 비슷한 흐름으로 상승과 조정 기간을 거치고 있는 거니까 섹터가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마다 좀 다르긴 해도 자 엘비세미콘 다시 볼까요? 엘비세미콘도 보시면 좀 지금 오늘만에 오늘 차트 그 모양만은 좋진 않은데 그거는 게 없어졌네요. 중간치 여기를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오니까 여기 이탈 안 하면 괜찮다. 신규 물량도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구간이 여기인데 여기가 깨지진 않았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캔들 하루짜리만 보면 그런데 저가에 사는 건 이런 거 다 지켜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깨져서 여기도 이평선도 올라가고 있고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조정 중이긴 하지만 일단 빠진 건 기분 별로 안 좋긴 하네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까지는
보자. 보시면서 대응하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고 괜찮죠? 얘도 업황이 좋으면 다 좋아질 거고. 대덕전자 여기 올려주고 나서 자, 좀 힘이 있게 올려준 게 아니라 조금 그런 내용까지 얘기 드렸어요. 조금 힘 있게 올려준 게 아니라 조금 신경은 쓰이는데 보시자 했는데 바로 올려주고 여기를 꼬리를 달아주면서 여기에 딱 61,050원 여기 예전에 지지받았던 구멍에 다시 올라타 있는 겁니다. 여기 그렇죠? 여기 타 있죠? 그래서 예전에 여기 했던 걸 올라타 있다. 그래서 다시 똑같은 위치대에 와 있다. 하지만 여기 상승, 단기 상승 추세선은 또 저항이 되긴 해서 당장 여기가 저항이 되는데 이 저항 때도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상승할 수 있는 금액도 올라가는 것도 맞고 일단 여기만 뚫어주고 올려주면 또 괜찮죠. 그래서 일단 보시자.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여기가 지지 금액으로 형성되고 여기가 나름 단기적 맥점이 된다면 여기서 또 하나 해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그렇게 얘기 드렸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말이 정리가 안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최근의 주인공 SNS텍 이거 너무 많이 말을 많이 드려가지고 딱히 드릴 말씀이 있나? 쉽긴 하긴 하지만 자, 오늘 하루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승 빨간불도 가고 하니까 막 주가가 가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얘기 드렸죠. 급하지 마라. 당장 뭐 급등 이렇게 하루 이틀 쉬어주고 급등해서 여기 뚫어주면 괜찮습니다. 그럼 맘 편한 보유되고 여기 위해서만 하면 되는데 당장은 하루 보시면 자 요렇게 다시 상승 오기 전까지 며칠 몇 거래일이었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이면 2주가 넘어요. 그죠? 2주가 넘어요. 그죠? 여기 6월 25일 날 급등하고 7월 15일 날 급등. 그래서 약 3주간 횡보를 거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루 캔들만 보면은 지금 여기서 다시 금방 급등할 거야 사기에는 조금 이 기존의 패턴을 좀 익숙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더라도 보유한 것만 가지고 가면서 상승 보면 또 괜찮고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 그랬죠. 여기 33,400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조정 가능하니까 일단 좀 지켜보시자. 그래서 바닥 금액대 괜찮으신 분은 홀딩.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얘기 드렸던 게 혹여나 여기를 좀 이렇게 꼬리 달아주는 요거 나오시죠? 꼬리 달아주는 요날 7월 1일처럼 꼬리 달아주면서 상단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면 비중을 좀 덜어놓는 것도 나쁘진 않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반도체가 이렇게 대충 한번 종목을 쭉 봤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하는데 주가가 못 가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왜 반도체 간다더니 못 가냐 하는데 삼성전자는 안 가도 이렇게 파운드리 업체들은 계속 조금씩 그 시장의 안 좋음 속에서도 상승 가고 있는 것들도 있어요. 최근에 가는 것들도 있고 시세 갔다 빠진 것도 있고 갔다 빠진 것도 있고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슈퍼사이클은 연기된 거지 취소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올해 또 영업이 가장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던 게 내년에 가장 좋을 거야로 말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내년으로. 그러니까 내년으로 미뤄진다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렇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보시고 저가 매수 해라라는 얘기가 아까 SFA 반도체나 원익 IPS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어중간하게 들고 왔을까라는 얘기가 자, 지금부터는 3분기, 4분기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뭐 금액이 뜨고 나는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들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시세를 먼저 받는다는 거죠. 시세를 좋을 거라니까 먼저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또 이제 다시 되돌림을 해서 자, SNS텍이 이렇게 여기 바닥에서 여기 바닥이죠. 자, 여기 3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급등하면서 이때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폭발해가지고 계속 올라왔나요? 아니에요. 올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올해 수혜를 입을 거다.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회사다. EV 펠리크 국산을 한다. 이런 재료로 막 그 미래 성장을 선반영한 거예요. 근데 막상 개봉을 해보니 1분기 영업이익이 안 좋았죠. 안 좋아서 이때부터 가다가 주가 다시 밀린 겁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쇼크가 나오고 그래서 2분기도 그랬고 다시 3, 4분기부터 좋아진다고 하고 국산액이 나오고 다시 부각되면서 시세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렇죠. 자, 내년 1월, 2월 좋다면 좋다 하니까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니까 3분기까지는 만들어 놓자예요. 자,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뭐
한 달, 두 달, 한 달, 두 달 나눠 사든 금액이 더 싸져서 저가 잡아놓든 지금의 금액을 다 사시라는 게 아니라 초기 물량 정도는 담아 놓으시면서 언제 튈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하나 소리 없이 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그 관심 있는 저가들 담아 놓으면서 보시면 바닥부터 가져갈 수 있는 그 종목이 생길 수도 있다예요. 그래서 좋은 종목들을 좀 공유 드려보자 한 거니까 슈퍼사이클을 일단은 의심하지 마시고 시장을 의심하세요. 시장. 자, 시장에 요즘엔 2차전지가 핫하고 있는데 2차전지가 핫하다는 것은 성장주를 반영한 것이고, 자, 성장주인 파운드리나 다른 것 자동차는 내일 또 특집으로 보겠지만 그런 것들 잘 보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게 흐름만 잘 타고 가면 주식의 그 상승 하락 중에서도 내 수익은 낼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궁금한 것들은 여유 있을 때 볼 테니까 그 댓글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아무튼 방송 여기서 하고 마무리하고 내일 또 자동차 편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셔야 채널 유지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